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보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친구들 사이에서 미움받지 않으려 했으며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자신을 희생해온 시간들 말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의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지혜를 통해 좋은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의 좋아요 개수를 세고 동료들의 반응을 살피며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이미 200년 전에 예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무엇인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우리가 타인의 승인을 갈구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끝없는 경쟁의 늪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더 배려깊고,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둘째,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는 남지 않습니다. 셋째,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무시하게 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는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판단은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판단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의 판단은 대개 편견과 무지에 기반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평가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당신의 내면의 갈등, 깊은 고민, 진정한 꿈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은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성급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 사회는 선량함을 미덕으로 칭송합니다. 하지만 이 선량함이 진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강요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진정한 선량함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강요된 선량함은 위선일 뿐이다. 당신이 진짜 선량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선량함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짜 선량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 손해를 봅니다. 화가 나도 억지로 참고 웃어넘깁니다. 자신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우선시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반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선량함은 다릅니다. 진정한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희생하라는 뜻은 아니다. 진정한 선량함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돕지만 이용당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되 잔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마치 문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다. 건강한 경계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곧 포기를 의미합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만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은 무시한다면 결국 감정적으로 고갈됩니다. 셋째, 도움과 이용당함을 구분하세요. 진정한 도움은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도움이 아니라 공동의존입니다. 거절은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되 잔인하지는 말라. 효과적인 거절을 위해서는 아니오를 완전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변명이나 긴 설명은 불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건 못하지만 저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종종 타인의 평가에 의존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접근법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존감과 자긍심을 구분했습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지만 자긍심은 자신의 내적 가치에서 나온다. 진정한 자긍심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판해도 칭찬해도 당신의 내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은 자신일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긍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승인을 구걸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한 마음의 증거다. 고독은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들을 줍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창조적 에너지의 충전입니다. 많은 위대한 작품들이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고독은 창조의 온상입니다. 셋째, 진정한 평화입니다.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이 된다. 군중 속에서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독서를 통해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사색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돌아보세요. 창작을 통해 자신만의 표현을 찾고 산책을 통해 자연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도 선택적이었습니다. 10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낫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가면을 벗어도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실패했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솔직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톡성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톡성 관계를 끊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보호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당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시샘하는 사람, 당신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꿈이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평가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삶을 놓치게 만듭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을 연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감각, 감정,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매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몰입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신만의 사고 없이 남의 생각만 따라하는 것은 맹목적 신앙과 다르지 않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압박은 종종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만듭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고 싶은가? 쇼펜하우어의 조언입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믿어라. 군중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없다. 실패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더 정확히 알게 해주고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근력이 강해집니다. 실패했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성공만 경험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교만함을 예방해줍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자기 관찰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기록하고 어떤 상황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지 파악해보세요. 2주째에는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하기 싫은 소소한 부탁 하나씩 거절해보고 거절 후에 감정과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해보세요. 3주째에는 고독 시간을 확보하세요. 매일 30분씩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고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꺼두세요. 4주째에는 가치관을 정립하세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 5개를 써보고 이 가치들에 따라 하나씩 결정을 내려보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참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강박이 되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라. 타인에게 친절하되 자신을 희생하지는 말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오늘부터 당신은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사람, 거절할 줄 알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람, 혼자 있을 수 있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내 신념대로 살았다. 후회는 없다. 당신도 언젠가 삶의 마지막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진정한 자신이 되세요.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